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과 빛, 유사색을 어떻게 구성에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색 온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색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색과 난색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예술의 색 구성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예술에서 화가들이 색을 어떻게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내 사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본적으로 인상파 화가의 컬러 팔레트 자체를 우리 사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장의 영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해리포터에 대해 나왔던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브래드 런너라는 그런 영화,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때 나왔던 장면의 한 장면씩을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색 구성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왼쪽에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녹색, 물에 흰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기도 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시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막 자체에서의 그 황먼지 부분에서 전체가 모든 게 붉게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유사색을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해낼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거고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유사색 구성을 사용해서 조화로운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가들이 미리 결정한 색 구성표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스케치하고 느낌에 맡기면서 색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색 구성표 자체는 실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 구성표 자체는. 색 구성은 작가의 자유죠. 그런데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물론 작가의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색상을 썼을 때 사진이 좀 고급스럽다 또는 사진에서 무슨 느낌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색은 감정과 느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지시고 이번 시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몰라보게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색상이 너무 단순하지 않아서 그 표준 색상 구성표에 적용하면 모든 색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을 담아내는 사진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생각한 색을 칠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포토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고 색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카메라에 들어와 있는 색을 우리가 이제 채도랑 명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울리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파인더로 들어와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것이냐. 그래서 이 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림의 모든 색상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색을 어떤 색을 쓰느냐 또는 배경색을 어떤 색을 썼느냐 이게 전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가들이 색상을 팔레트에 혼합할 때 기본적으로 색조라든지 음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표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그림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또는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캔버스의 각 색상은 어떤 종류의 인기 있는 색 구성표를 적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색상의
가장 조화롭게 보이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화가들은 이걸 감각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은 이 빛에 대한 것, 또는 색에 대한 것, 느낌에 대한 것, 이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 있는 사물 자체를 내 프레임 안에서 통제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색만 이용해서 찍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문 과정에 충실하면 나중에는 본인의 어떤 작품들이, 대작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실정은 기술 위주고 기계 위주고 카메라 위주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통제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색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색상 구성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진, 그림이라든지 사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사색 구성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면 돌파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사색 구성표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색상안 보셨죠? 그래서 색상 안에서 유사한 색끼리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오렌지 옐로우를 썼다. 그러면 오렌지 또 옐로우, 이 세 개가 하나의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 구성되는 주색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색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서로 나란히 사용하면 굉장히 조화로운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유사한 색 구성표를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의 색을 여러분들이 갖다 쓸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유사한 색 구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찍어놨던 사진, 즉 딥틱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것의 이해를 제가 색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사색이죠. 녹색과 파랑과 우리가 말하는 보라 계열의, 남색 계열과 보라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전체적인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파랑색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과 자주색이 일부 들어와서 전체적인 하나의 유사색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 안에는 보라가 들어가 있고 저 동상 부분에 녹색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어떤 색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차지하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네킹하고 쿠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전체적인 색조에서 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지색 계열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색 구성을 노란색 계열과 오렌지 계열, 이 계열의 색에서 채도 부분이 되게 낮아져 있는, 즉 명도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채도는 낮아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색상환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가들이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이키,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명도가 높은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이키에서 유사한 색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색상의 흥미로운 점은 색상의 가치가 가벼워질수록 색상 간의 조화가 증가되는 거죠. 밝으면 밝을수록 오히려 이질적이지 않고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이키 색상에는 색상 간의 간섭이 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밝은 형태의 채도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따스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유사한 색 구성표를 하이키와 결합하면 매우 아름다운 색상 조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를 대표적으로 하이키에서의 유사색을 사용한 그림은 모네의 수련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로키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 대신 색상은 유사 색상이죠. 녹색과 파랑 계열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로키
대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색상 조화를 보셨을 때 좀 어두우면서도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차이가 되게 이렇게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명도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이키한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하고 같은 수련 시리즈지만 이건 되게 밝게 하이키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쪽이 더 조화롭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이제 모네의 수련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 오른쪽은 이제 쿠바의 거리 모습인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샷터를 눌렀는데 거기 마침 존재하는 사람들도 되게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밝은 느낌이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의 예제는 미얀마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그 도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항아리 같은 걸 빚어서 야적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더 엎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구워내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걸 이제 걷어낼 때 보면 이렇게 재가 많이 날리는데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재가 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습은 진하게 보이고 멀리 재 속에 있는 부분의 항아리들은 좀 밝게 보이죠. 하이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색조의 전체적인 색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색상 분석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렌지 계열의 색상과 붉은 계열의 색상, 여성의 그 치마 자체가 이제 붉은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쪽에 노란색 계열의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유사색 계열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하이키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색 구성표를 사용하는 그림의 몇 가지 예를 보겠는데요. 제임스 휘슬러라는 그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휘슬러의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유사한 형태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늘의 톤과 강의 톤을 보시면 하늘에 약간의 푸른기와 강의 노을이 비쳐가지고 노란 그런 부분, 그리고 마을에 있는 부분의 잎들이 오렌지 계열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하이키하게 적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구스타프 카유보트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대패질하고 있는 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톤을 보시면 마침 저쪽에 우리가 이제 벽에 가운데에 고동색의 브라운 컬러의 선이 없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색이 섞여 있는 형태. 그래서 유사색으로 밝은 계열의 난색 계열의 유사색이 섞여 있는 거고요. 바다 풍경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푸른색과 녹색,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이 이렇게 유사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사색 계열을 잘 활용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 피사체를 찍어낼 때 이 색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적절하게 어떤 색은 빼고 어떤 색은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고 하셔서 조유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프레더릭 맥커번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두 점을 소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숲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색이 되게 같은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저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림에서 벌목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가족의 모습이 뭐 이렇게 진한 색을 입고 있었다, 뭐 붉은색을, 그럼 이제 보색 대비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색을 가지고 은은하게 잘 처리를 했던, 그래서 유사한 색, 이거는 약간의 중간 톤이죠. 뭐 로키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이키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명도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요, 프레더릭 맥커빈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미술 교사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인데요. 이런 느낌의 부분들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되게 비중 있는 형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우울하고 그 시적인 이미지를 묘사한 화가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훗날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이델버그 그 학파라고 해서 미술과 그룹이 발족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일익을 담당했던 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내러티브적 요소가 굉장히 작품에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도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구축을 할 것이냐. 그냥 눈에 보여서 이쁘다고 찍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한 스토리텔링은 어떤 형식의 스토리텔링을 내재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그림들은 이제 에밀 클라우스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되게 우리가 보면 사실적으로 보여지죠. 오른쪽에 있는 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실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 되게 낭만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여름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주 튀는 색이 없이 같은 계열의 그 색성한 주변에 이어져 있는 색을 활용해 가지고 표현한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사색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서 이용을 하면 저도 이제 유사색을 이용한 사진을 찍었는데 라오스에서 그 소금밭이죠. 염전에서 일하는 분인데 뭐 라오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내륙 국가죠. 내륙 국가인데 이제 암석 사이에서 이렇게 지층 사이에 갇혀져 있던 그 물을 퍼올려서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다라는 얘기겠죠. 물을 퍼올려서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를 한번 찾아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 바구니와 염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파의 색이 같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왔고요. 뭐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숲이 잠깐 틈 사이로 보이죠. 그래서 녹색과 하늘색 계열의 푸른색 계열 그리고 푸른색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치마 부분이 푸른색이 남색 부분이 가미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유사색 계열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었을 때 프레임 밖에 다른 색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저도 이제 사실은 약간 실수가 있다 그러면 슬리퍼 부분에 붉은색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앉았으면 소금의 그 소금 바구니에 가려서 아마 안 보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저건 이제 전체 색에서 아주 일부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색 구성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몽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몽골이 이제 사막을 막 벗어나자마자 초원지대에 돌입됐는데 그 초원지대에 자매로 보이는 두 명의 소녀가 맨발로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침 치마에 입고 있는 치마색과 이렇게 잔디를 상징하는 녹색 부분 그리고 푸른색의 하늘 이게 매칭이 되면서 유사색으로 구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유사색의 대표적인 전형인 모네의 세느강의 아침, 뭐 이런 세느강을 그려놓은 두 장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안개 낀 날의 세느강과 그 세느강 자체를 하나는 푸른색으로, 하나는 붉은 계열의 유사색으로 그림을 활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까미오 피사로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셋이시죠. 선셋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같은 계열의 색조를 이용하고 있고요. 같은 화가인데 눈 쌓인 그 거리 이 부분을 그려놓은 것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흰색을 빼고는 거의 나머지 톤 자체가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색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보는 이에게
감정적 전달과 시선적인 부분을 잡아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끔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이제 유사색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또한 이제 라오스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그 공항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마침 같은 색의 옷을 남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승무원으로 보이는 분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뒤에 있는 상자 부분마저도 전부 녹색, 남색의 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사한 계열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색으로 묶어서 이제 촬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 분석을 보시면 이런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상 분석에 대해서는 요 예제가 끝나고 제가 별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진, 또 하나의 사진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사진 같은데요. 신촌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하늘의 색과 기와의 색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의 유사색을 구축을 해서 찍고 있다,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사색을 어떤 식으로 내 사진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진과 그림, 즉 저도 이제 이 색에 대해서 통제하는 훈련을 스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예제 사진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색상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상원에서 보시면 되게 유사색으로 가고 있는데요. 붉은 톤 계열을 보라색, 오렌지색, 세 가지 색을 가지고 배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색상이 나와 있죠. 색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전부 이제 유사색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유사색을 돌려보면 색상이 바뀌죠. 라오스에서 소금밭의 염전에 있는 여인을 찍었던 것 같은 경우는 이 색이 주색을 이루면서 나머지 녹색의 아까 숲의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치마 부분이 이 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이 유사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 유사색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채도를 진하게 할 것이냐, 채도를 낮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대로 명도를 올려줄 것이냐 또는 낮춰줄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색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유사색으로 모양을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유사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색상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영화라든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제해서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사진 하시는 분들만 이런 생각을 깊게 안 가지고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그 깊이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강좌를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 빨간색 3색만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와라. 이런 식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찍혀와요. 물론 거기에 부재로 채도를 높인 사진을 찍어와라. 또는 채도를 낮춘 사진을 찍어와라. 이런 식의 오다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이런 형태의 색상 구조를 찾으셔서 촬영을 하시면 모든 것 자체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색으로 구축하는 능력이 잡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사색도 있고 단일색, 단색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단색의 중심의 표현도 있고요. 반대로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기본적인 삼각 구성에 의한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분할 구성이죠. 분할 보완 구성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있는 색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세 가지 색이 같이 어우러져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명도의 채도에 따라서 짙고 낮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사각 구성이다 그러면 사각 구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각 구성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색상원의 반대편에 있는 즉 난색과 한색의 결합해서 반대편에 있는 색상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이래서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 방법.
까지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자체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세상에 있는 사물들, 즉 피사체를 내 프레임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어떤 부분은 단락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더더욱 가깝게 끌어들여서 강조를 시키고 그렇게 표현하십사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림에서 배우는 유사색에 대한 표현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에 대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좌는 다양한 형태로 보색에 대한 부분서부터 단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